앞에서 그 이제 최병천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증시 주가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증시는 뭐 코로나 시기, 유동성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른 나라보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저조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오늘 조금 쓴소리 들으려고 사실은 왔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성장에 관심이 있고 신산업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좀 뭐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의 민주당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이 이런 담론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좀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먼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니컬하게 조금 말씀을 일부러 드릴게요. 일부러 드리면 저는 국내 증시가 이렇게 부진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풍토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활인의 감각이 없고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굉장히 무슨 큰 자랑이 있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매우 연관이 높은 그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 이건요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야 우리는 니네들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 그냥 관철시키면 돼 이런 식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주요 정당에 특히 이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기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면 주식시장이 사실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투세 이슈 얼마 전에 나왔었죠. 금투세 이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경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원론적으로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부르짖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금투세 원래 시행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꺼내던 그 담론의 지형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십 년 전에 그런 깊게 먹은 생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요 금투세 이슈는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민들 삶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올바른 정책 디자인이 무엇인가, 제도 디자인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투세 시행 이 자체가 그냥 지고지선에 선이고 정의이고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시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주식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제도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설득했어야 되는 문제를 이걸 그냥 금투세 시행은 이거 정의야. 자본시장에 가세하는 것은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하는 건데 니네들이 왜 따져? 그래서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80년대 이후에 민주당의 주류를 자리 잡은 마인드 어쩌면 운동권 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으니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걸 하면 당신들은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의 저는 마인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약자에 대한 보호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기능하는 것 그 과정에서 앞에 이현주 의원께서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강조하셨지만 성장 없이 어떻게 계속 분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지금 지켜있냐? 물론 윤석열 정부가 하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는 민주당을 예뻐했죠. 그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흔쾌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양당 모두 그렇게 쓱 내키지 않으나 지금 워낙 개판치고 있는 정부가 있으니 그에 비해서 이 정당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보이느냐? 돈은 벌지 않고 돈만 쓰는 정당. 그리고 산업계는 잘하고 있는데 맨날 이런저런 딴지 걸어서 태클 거는 정당.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꼭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저도 그냥 민주당 바깥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라든지 훨씬 더 폭넓은 좀 대중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그런 정서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의 이름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입니다. 미래경제성장전략.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원 두 분 제가 좀 남아 계시다고 요청드리고 싶었던 이유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5년 후에 이 나라의 가장 큰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반도체 산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 오신 분들은 이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은 원래는 27년부터 한국에서 2차 전지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기차 캐증 구간이 왔고 그 일정이 상당히 좀 지연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에너지 전환과 거기에 따른 전기차 전환 그리고 그 배터리 산업의 이 성장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5년 후에는 제가 좀 넉넉 잡아서 5년 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죠. 근데 저는 10년 후에도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LG엔솔 같은 회사가 시총 1위를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바이오 산업에 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많은 기업들을 탐방해보고 하는데 정말 바이오 산업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들 제가 탐방해봤을 때 어떤 기업들은 정말 이대로 간다 하면 10년 후에는 시총이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바이오 업체들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한국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그럴 수 있다. 그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 생성 AI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생성 AI 산업의 사실은 변방에 가깝습니다. 지금 구조는. 생성 AI 산업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 엔비디아 말씀도 하셨지만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고성능 GPU 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주변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이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것들을 이 세대별로 버전업 시키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그 생성 AI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생성 AI 산업은 기본적으로 생성 AI 산업 서비스 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각각 수십조 원씩 각 회사가 커부어가면서 AI 산업 선점 경쟁을 벌였습니다. 생성 AI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그 업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만큼 큰 돈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그런 AI 서비스 산업을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저는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여기 계신, 저는 꼭 민주당 의원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힘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예,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산업의 흐름들을 충분히 읽고 계십니다. 예, 이런 구조와 흐름을 읽어야 적절한 전략을 저는 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예, 경쟁력 있는 대선 주자를 내세워서, 예, 아마 대선을 치르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경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것은, 예, 미래를 위한 선택인데, 예, 기존에 그냥 어떤 현 정부가 싫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 대선을 치는 것이 맞나. 예,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대선 주자가 나올 수 있나. 예, 그것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서. 거꾸로,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주의, 인권, 또 대북 정책 등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 땅의 민주화를 선도해온 정당이고, 예, 또 인권 수준을 크게 올려온 정당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와, 예, 경제 발전의 그 양적 매트릭스에서 가장, 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해온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예, 기여를 많이 해온 정당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산업 지형을 저는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한 몇 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경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전기차 산업이 커지고 있었고 국내의 2차 전지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주를, 예,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 산업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냐? 저는 수소경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가야 될 길인데 다만 그 산업의 전략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예, 그 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예,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잘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더 푸시를 해주면 좋은, 예, 그런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물론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 그와 비슷한 강도로 수소경제를 보여주셨어요. 그 수소경제 지금, 예, 5년 넘게 지났지만 수소경제 결실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수소차, 예, 전 세계적으로 1만 대 팔리는데 전기차가 수백만 대 팔리는 시기에, 예, 그러니까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1만 대가 팔리는데 한국에서 6천 대 팔리고 캘리포니아에서 4천 대 팔립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팔린 것도 전부 보조금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었다. 그래서 통상 변화라든지 이 관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저는 미국의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산업 전략을 세우는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하고 여러분들이 해리스가 내세웠던 그런 또는 바이든의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이렇게 대별해 보시면 뚜렷한 차이가 느껴지십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IRA라든지 칩스 액트라든지, 예, 생물보안법 등등을 포함해서, 예, 전략 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을 내보였습니다. 예, 물론 상당 부분은 트럼프도 이어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은, 예, 무력화시키고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쨌거나 첨단 산업 위주라는 것은 명확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대중경제와 더불어서, 예,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지금 이 방향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 정책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상무장관을, 예,
그 석유 재벌 출신으로 했죠. 네. 그래서 이미 전통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가는 한편으로 당장 미국이 그 미국 영토 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엄청나게 활용하는 정책들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산업 전략이나 정책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산업화 세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 제가 보기엔 좀 낡은 그 산업화이긴 하시지만 그러면 민주당이 앞으로 유능한 국민들의 말로만이 그냥 뭐 국민들의 뭐 먹거리를 챙기겠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미국의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 됐든 뚜렷한 산업 전략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산업 전략, 구체적인 비전,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민주당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집권하고 나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잘 활동하셔서 그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각인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